미군 장교가 보여준 모범의 힘. 이호남 장로의 개종 이야기. 6.25 전쟁 직후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20대 청년이었던 저는 미군에 지원했고 통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52년부터 1953년 사이에는 미군 부대 중 몇몇 부대는 용산이 아닌 종로구에 있는 보성고등학교에 주둔했고 저는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부대에서 저는 켈빈 백중희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한국인 소녀들과 연루된 몇몇 미군 병사들에 대해 조사하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소녀들이 저축한 돈의 일부를 미군들에게 주고 선물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 소녀들은 그 결과에 실망했습니다. 켈빈 백중희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지명되었고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와 백중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저는 백중희를 그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보았는데 그의 선함과 세련된 성품 때문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본 다른 장교들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종종 불쾌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다루면서 잘못을 저지른 군인들을 변호하면서도 피해 여성들을 위한 공정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임무에 부담을 느낀 그는 저에게 잠을 잘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마치 여동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일은 하는 동안 그가 행동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세련되고 신사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항상 어디론가 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매일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저에게 그가 교회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켈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가 유타 대학교를 다녔고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유타주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와 그의 가족은 워싱턴주에 정착했습니다. 켈빈에 대한 정보 중 조금 특이한 점은 그가 매우 젊지만 이미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켈빈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존경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백중희님,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른 장교들과 다른가요? 그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미소만 짓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우와, 생각보다 교회 이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름이 유난히 긴데 가톨릭 교회는 들어봤어요. 장로교와 침례교회도 들어봤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대신 글쎄요, 가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몰몬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짧고 쉽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주머니에 사전을 가지고 다녔는데 사전을 펴서 철자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MORMON이라고 조심스럽게 철자를 말했습니다. 사전에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일부 다처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위님은 아내가 몇 명이나 되나요? 라고 물었고 그의 재빠른 대답은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몰몬교가 어떤 종교이길래 켈빈 백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담하게 물었을 때 그는 저의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왜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나요? 왜 당신은 술이나 도박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여자를 쫓아다니지 않나요? 저는 3개월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은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에게는 그 순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서 그의 차에 타도록 했습니다. 그는 장교이어서 개인용 지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부모님과 제가 살던 청량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가 복음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은 매우 작았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아버지는 미군 장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백중이가 집에 들어가서 매우 조용하고 정중하게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전쟁 직후이어서 전력회사는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늦은 저녁에 2~3시간만 전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사용했습니다. 켈빈이 가르침을 주는 동안에는 전기불이 들어와서 우리들 얼굴이 빛났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어려운 신학적, 철학적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 지상에 살고 있나요? 저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지요. 중위님은 이처럼 힘든 시기에 여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백중위는 그렇다면 이 지상 생활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도 대답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위님은 저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쇼펜하우어나 소크라테스에게 하더라도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 조각을 꺼내어 3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의 원에는 전세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 원에 현세라고 썼습니다. 그는 해의 왕국과 나머지 2 왕국을 표시할 원을 3개 더 그렸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에게 그 원들과 그 안에 넣은 단어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오기로 선택했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험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가 사용한 말들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느 왕국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25분 동안의 토론에서 저는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하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침에 진리를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즉, 더 찾을 것이 없다면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행된 이호남 장로의 전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한국 최초의 스테이크 회장. 이호남 형제. 항공대학교 교수. 브리감 영대학교 교수. 초대 서울 스테이크 회장 아시아 대륙 최초의 스테이크. 공동 번역서 몰모는 기독교인인가? 1934년 2월 28일 출생 2003년 6월 5일 사망.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아버지 이창숙 씨와 어머니 김자난 씨 사이에서 출생. 1954년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됨. 1964년 제6대 한국지방부 회장. 1972년 한국종교교육원 발족 시 초대 원장. 1973년 한국 서울 스테이크 조직 시 초대 스테이크 회장. 1978년 부산 선교부 회장. 1978년 11월 12일 한국 지역 재헌납 시 헌납 기도함. 1981년 지역 대표. 1986년 미국에 있던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미국 이민 유타주 오렘에 정착하여 브리감 영 대학교의 아시아 및 근동 언어 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2002년 은퇴. 브리감 영 대학교 제11스테이크의 아시안 와드 감독. 선교사 훈련원에서 지부 회장으로 봉사함.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분. 특히 한국종교교육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였는데 회원들에게 깊이 있는 교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의 종교교육원 조직을 확장하는 데 크게 공헌함. 장례식은 지난 2003년 6월 7일 오후 1시 15분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노드리지 스테이크 센터에서 고든 B. 힌클리 회장의 감리로 집행되었다.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지들, 많은 이웃들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억했고 비와 이후 한국 지부 합창단과 자녀들이 고인을 위한 노래와 연주를 들려주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은 오늘 장례식에서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을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백성입니다. 저는 고인의 신앙의 고결함을 믿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을 유족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씀하며 한국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고인의 묘지는 프로보에 있는 이스트 론 머모리얼 힐즈에 마련되었고 유족과 회원들은 관 위에 장미 한 송이씩을 올려놓는 것으로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보였다. 리아호나 2003년 7월 5. 1973년 3월 7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신 스펜서 W. 킴볼께서는 당시 12사도 정원회 회장, 도착 즉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에 소재한 한국선교부에 직행하여 잠시 현재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계신 브라운 선교부장님과 모임을 가진 후 약 40여 명의 한국인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개별 접견하였습니다. 몇 사람을 접견하신 후 기도를 하시고 또 다른 접견을 강행하시기 전 간단한 저녁 식사로 빵 2쪽을 우유 한 컵에 넣어 잡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접견을 하신 후 저를 초대 시온의 한국 서울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주셨고 제1보좌의 김창선 형제, 제2보좌의 최욱환 형제를 다음날 3월 8일 아침 용두동 제1와드에서 성임을 받게 함으로써 첫 시온의 한국 서울 스테이크가 탄생하였습니다. 참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에서 일어난 가장 경사스러운 종교적 시건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킴볼 장로님께서는 저를 반도 호텔에서 다시 접견을 하시면서 신권의 권능 개통 카드를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한국 땅에 신권의 권능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장로님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복음을 중국에 전도할 날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킴볼 장로님께서는 시온의 스테이크를 튼튼하게 하여 시온의 주위에 있는 지역에 미치게 하라는 교리와 성약 133편 9절 말씀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스테이크 장단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시온을 건설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 최초의 스테이크 교구 탄생 1973년 3월 8일 당시 12사도이셨던 킴볼 장로님에 의해 집행. 스테이크 회장 이호남 형제 사진 중앙. 회장단 1보좌 김창선 형제 사진 좌측. 회장단 2보좌 최욱환 형제 사진 우측. 사진 뒤 한옥 건물은 당시 삼청지 부교회 건물. 한국 최초의 교회 조직인 한국지방부 서울지부 조직 1956년 6월 3일 서울고등학교. 파우엘 때 튼 유영준 오희영 이택 희정 윤최정은 이성애. 박종우의 계무기 인순 최상읍 이태범. 배응 현권 이현 오계 희현 건섭 홍병식 2호 남김호직 정흠 주양 종환 김광 호의경자. 지경덕 이영범 정영주 신채원 신복인 배양자 김정자. 이동수 홍용 우김정숙 최명희 김영숙 지순자 홍금자 신동필 유경호.
서울지방부 회장단, 서원석이, 한인상 1보자, 이호남 회장, 5개의 2보자. 서울지방부 여권 서원석이, 한인상 1보자, 이호남 회장, 5개의 2보자. 서울지방부 여권 1965년. 이호남, 김구지, 한인상, 허채, 최욱환, 박하천, 고원용, 김창선, 홍무광. 교회 초기 지도자. 이호남 형제 가족. 전주지부 회원과 이호남 형제 부부 1990년 8월